자, 4번에 재고자산 관련해서 제조기업의 회계 처리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 뒤에 가면 원가회계 편에서 이게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제조기업은 회계 처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어떤,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에는 가볍게 이해하고 다음 장으로 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요, 같이. 왜냐면 처음 도입 부분에서 이거를 다 받아들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천히 설명해 볼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제조기업은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제조기업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봤던 상기업과는 좀 다르게요. 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하면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이걸 원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빵을 만드는 공장으로 재료를 투입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밀가루를 가지고서 공장에 노무비가 발생되는 거예요. 공장에 인건비가 발생되고 공장의 설비나 그 밖에 경비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비, 이런 노무비, 이런 경비가 공장에 투입이 돼서 이 빵이라는 제품이 완성이 되면 이거를 판매 대리점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완성품을. 그럼 이 대리점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제조기업의 흐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간단한 케이스를 통해서 제조기업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빵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을 만들 때 필요한 밀가루 재료를 1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제조기업은 이렇게 밀가루라는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이거를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자, 공장 직원한테 12월 달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우리가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래서 임금이라는 지금은 임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임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사실은 이건 원가지만 그냥 우리가 기초 단계니까 그냥 비용의 발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았죠? 자, 이해되죠? 지금 밀가루를 10만 원어치 구입해서 원재료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을 했고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해서 임금이라는 요 제조와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재료랑 이런 인건비만 있으면 이 빵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에 전기요금도 발생할 거고 공장에 설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걸 간소화시켜서 전기요금만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공장에서 지금 이 빵을 만드는데 전기요금 3만 원이 현금으로 납부됐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3만 원이 감소했죠? 자, 이런 전기요금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전기요금, 제조와 관련된 비용을 전력비라고 그래요. 전력비라는 제조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딱 이 원가만 발생됐다라고 가정하면 제조기업에서 이러한 지출만 있다라고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자, 이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이렇게 지금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주의사항은 이 원재료, 이 인건비, 이런 어떤 경비들, 이런 전력비와 같은 이런 경비, 자, 이 돈이 지금 총 들어간 게 얼마죠? 10만 원, 5만 원, 3만 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18만 원어치 지금 제품 만드는데 돈이 들어간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 18만 원어치 빵을 다 완성했다고 해볼게요. 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빵 제품을 대리점으로 보내서
대리점으로 보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빵을 완성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18만 원의 돈이 지금 들어갔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대리점에서 이거를 지금 팔았어요, 고객한테. 판매했어요. 자, 그래서 이 18만 원 중에 얼마어치 팔았냐 하면 17만 원어치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 대리점에는 만 원어치 빵 제품이 남아 있겠죠. 그죠? 이해될까요? 이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빵을 팔았는데 빵을 판매하고 고객한테 받은 이 판매 대금은 얼마예요? 19만 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이 빵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19만 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제품도 판매했을 때 판매한 전체 금액을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는 뭘로 기록한다고요?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만 원에 판매해서 돈을 받았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만 기록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게 지금 자, 잘 보세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원재료, 임금, 전력비라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원가는 공장에서 이미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 18만 원이 빵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원재료 10만 원이 없어지면서 또 공장에 인건비가 5만 원이 투입되고 또 그 밖에 전력비와 같은 이런 경비가 3만 원이 투입돼서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변에 있던 이런 재료비, 이런 노무비, 이런 경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완성된 제품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 차변에 있던 요 18만 원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해 주는데 이러한 복잡한 분계를 제품을 팔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날짜가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그래서 제품을 18만 원어치 모두 완성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 원가 10만 원, 5만 원, 3만 원을 제품으로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제품 18만 원 중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이 얼마가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만 원이 있대요, 대리점에. 이건 팔려 나가지 않았어요. 제품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18만 원 중에 팔려 나간 제품의 원가는 얼마예요? 판매된 제품의 원가는 17만 원이죠. 그럼 17만 원만큼 제품이 없어졌죠. 그거를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이렇게 결산할 때 이 제품 18만 원 중에 17만 원이 제품이 판매로 인해서 소멸됐어. 제품 자산이 감소됐어. 이 감소된 제품의 비용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데요. 제조기업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분계를 할 때요. 이 분계를 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31일 날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제가 이렇게 지금 테두리 친 거 있죠. 이 분계는 12월 31일 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조기업의 기말 수정분기가 되는 거예요. 기말 수정분기가. 자, 그럼 여러분 제조기업은 이처럼 제품을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이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이 원가에 대한 이 제품 만들 때 들어간 제조 원가에 대한 내역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제품 제조와 관련된 그 내역서를 제조 원가 명세서라고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되냐 하면 이 위에 기록한 내역들을 원가 명세서로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양식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제품 만들 때 들어간 재료비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재료비를 기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료비를 기재해 주는 건데 자, 요 재료비가 지금 10만 원인데 요 밑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 위에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재료비가 얼마죠, 여러분? 1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노무비를 표시해 주는 거, 노무비.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는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 5만 원이 지금 발생됐죠. 그래서 노무비가 전체가 5만 원이었다 이렇게 적어 주는 거예요. 재료비가 10만 원, 노무비가 5만 원.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와 관련된 비용을 제조 경비라고 해요. 참고로. 제조 경비가 전력비가 지금 3만 원이 발생됐죠? 그래서 제조 경비가 3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원재료비 10만 원, 그다음 노무비 5만 원, 제조 경비 3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장에서 들어간 원가가 총 얼마죠? 18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총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제조기업에서는 단기에 들어간 총 제조 원가다라는 표현으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이 18만 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러주세요, 여러분.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그럼 혹시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2월된 제공품이 있나?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 작년에 완성하지 않고 가공 중에 있던 제공품이 2월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초 제공품 얘기는 제가 안 했죠. 요 밑에다가는 기말 제공품. 자, 지금 자, 기말 제공품.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요. 요 기말 제공품은 지금 없었었어요. 그죠? 다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요게 0입니다. 0이고 지금 단기에 완성된 제품은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단기에 완성된 요 제품 18만 원. 여기 18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이 완성된 18만 원을 뭐라고 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단기에 완성된 제품 18만 원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팔려 나가서 없어진 매출 원가는 17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18만 원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손익계산서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18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는 이게 1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숫자들이 좀 잘못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좀 숫자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18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18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만 원의 제품을 완성했는데, 그쵸? 이 중에 팔려나간 게 17만 원이 팔려나갔잖아요. 그러면 기말에 안 팔리고 남아있는 제품은 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18만 원 제품 완성한 것 중에 만 원이 판매되지 않고 남았으니까 판매돼서 없어진 제품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17만 원이 되는 거예요. 17만 원. 자, 이 17만 원짜리를 우리가 얼마에 팔았죠, 여러분? 19만 원에 팔았죠. 그죠? 그래서 이 19만 원이 제품 매출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조기업은 이렇게 제품 매출 원가. 그럼 17만 원짜리를 19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의 이익이 남은 거죠? 그렇죠. 2만 원의 이익이 남은 거죠. 이 2만 원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만 원을.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에서 우리 또 뭘 뺄 수 있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으면 그걸 빼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제시를 안 했으니까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만 원이겠죠?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렇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18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이렇게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뒤에 가면 원가회계 편에서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거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조기업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조기업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거, 요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 이거는 물건 팔 때마다 하는 겁니까? 기말에 하는 겁니까? 기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제품을 팔았다라고 나오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만 기록해 주면 돼요. 이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언제 하는 거다? 그렇죠. 이거는 12월 말일 날 기말 수정 분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중에 제품 팔았다라고 이제 지문에 나오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제조기업은 이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고, 제조기업은 물건 팔았을 때 제품 매출, 또 제품 매출 원가에 대한 거는 연도 말에 한다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거를 지금 뭐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뒤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특히나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 정도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